11월 19일 월요일 인천일보 백초 브리핑 시작합니다. 인천시가 주민 반발이 심한 서구 지역 환경 현안 해법 찾기에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우선 수도권 매립진의 폐기물 전처리 시설 설치와 매립 연장을 불허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인천교통공사가 신규 채용했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한 직원 27명이 임직원들의 친인척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사는 모두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다고 해명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인천 자영업자의 14%인 4만 8천여 명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 소매업, 음식업 순으로 생존율이 낮았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국가 민간단체들이 일제강제 동원을 전쟁 범죄로 규정하고 국제사회에서 공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옥류관 분정과 스마트팜 운영 같은 남북 교류 협력 사업도 추진되는데 경기도가 주도적 역할을 맡게 됩니다. 김포시가 지적공부 정리가 안 된 환지 예정지에 750억 원의 재산세를 물려 논란입니다. 풍무이 도시개발 사업지구 토지주들은 행정소송을 내는 등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대호 안양시장의 부인 A씨가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단체 대표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천 경기 오늘 아침 최저기온 2도, 최고기온 13도, 미세먼지 한때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이상 인천일보 백초 브리핑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9일 월요일 인천일보 TV 뉴스입니다. 먼저 월요일자 오늘 아침 지면에 실린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인천판 1면과 3면 종합면 기사입니다. 인천시가 주민 반발에 직면해 있는 이 서구 지역 환경 현안들을 해법을 찾는데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내용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박남춘 시장 취임 이후에 제기가 되고 있는 인천 서구 지역 이 환경 관련 현안이 굉장히 많은데요. 수도권 매립지 조기 종료 문제를 비롯해서 청라소각장 증설 문제, 서구에 잔뜩 몰려있는 환경오염 물질 배출 시설들에 대한 이 환경시설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인데요. 특히 주민들이 반발이 아주 크기 때문에 인천시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3면 기사 보실까요? 특히 이 가운데 이 수도권 매립지는 뜨거운 감자 중에 감자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지난주 이 사자협의체, 그러니까 인천시, 경기도, 서울시, 환경부 이렇게 실무회의가 있었죠. 여기에서 이 폐기물 전처리 시설을 수도권 매립지에 설치하자라는 의견이 실무적으로 대체적으로 모아졌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인천일보가 계속 연속 보도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내용 전해드렸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인천시가 결국은 이 폐기물 전처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것을 인천시의 방침으로 확정을 했다. 이런 소식과 함께 수도권 매립지 3회 1 공구까지만 매립이 끝나면 무조건 수도권 매립지는 종료하겠다. 이런 원칙과 방침을 정했다는 내용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천판 1면 종합면 기사 보시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로 촉발됐던 이 채용 특혜 의혹, 이 사건이 인천으로 넘어왔는데요. 인천교통공사가 신규 채용했거나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한 직원 모두 27명이 전수조사를 해봤더니 지금 현직 인천교통공사 임직원들의 친인척인 것으로 드러났다는 내용입니다. 결국 이 친인척 채용 특혜 의혹에 휩싸였다는 내용인데요. 이 같은 사실은 인천시의 신은호 의원이 인천시로부터 제출받은 신규 채용자와 정규직 전환자의 친인척 재직자 현황 자료로 밝혀진 사안인데요. 지난 2016년부터 지금까지 약 3년 사이에 정규직으로 전환된 8명 그리고 신규 채용자 19명에 대한 조사를 해봤더니 지금 현직 이 공사 재직자들과 친인척 관계였던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됐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인천교통공사는 자체 조사 결과 특혜성 채용은 없었고 27명 모두 정상적인 절차로 채용됐다 이렇게 해명을 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6면 경제면 기사 보시겠습니다. 2017년 말 기준으로 인천 자영업자의 무려 14%에 해당하는 약 4만 8천여 명이 자진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총계 기사 싣고 있습니다. 인천 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인천 지역 기업 창업과 성장, 폐업 현황 및 재현 보고서 자료를 인용한 보고인데요. 결국 인천에서 창업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오랫동안 살아남는 자영업자들이 극히 드물다, 생존율이 낮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2017년 말 기준으로 인천에 있는 개인 사업자 34만 명 가운데 약 14%인 4만 7,993명이 폐업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 같은 이 자영업자의 폐업 비중은 전국 평균이 13.2%, 서울이 12.9%, 가까운 경기도가 12.6%인 것과 비교해서 매우 높은 상황이고요. 특히 업종별로는 이 서비스업이 20.3%로 가장 높았고 소매업, 음식업, 부동산, 임대업 순으로 나타났다는 내용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판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경기판 1면과 3면 종합면입니다. 지난 14일 개막해서 17일 날 3박 4일 일정으로 경기도 고양시에서 개막됐던 아시아태평양 국제대회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참여했던 아시아태평양 각국 민간단체들이 일제에 의한 강제 동원은 전쟁 범죄였다 이렇게 규정하고 국제사회에서 진상조사를 비롯한 명예회복, 보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는 내용 정리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과거 태평양 전쟁 당시 일제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아태 지역의 평화교류를 논의하기 위한 장이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는 북한과 일본, 중국, 필리핀, 몽골, 카자흐스탄,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호주를 비롯한 이 해외 참가자와 국내 참가자 모두 300여 명이 참석했고요. 정치권에서도 비상한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3면 기사 보시죠. 이번 행사를 함께 주최했던 경기도의 역할론이 굉장히 두드러지는데요. 이 경기도는 이번에 대회에 참가했던 이 북측 대표단과 깊이 있는 물밑 대화를 많이 나눴습니다. 특히 이재명 지사는 직접 북측 대표단을 안내하면서 경기도 내 곳곳을 다니기도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옥류관 분점을 고향으로 유치하고 또 농림복합형 시범농장을 공동 운영하는 등 이 남북 간의 교류 협력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자라는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고 이 부분이 앞으로 후속 조치가 있게 되면 경기도가 남북 교류 차원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역할론을 수행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전망까지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8면 경기 메트로면입니다. 김포시에서 다소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김포시가 이 지적 공부 정리가 안 된 환지 예정지에 무려 750억 원대 재산세를 부과해서 토지주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해당 지역은 김포 풍무 2 도시개발사업지구인데요. 이 환지 예정지는 아직 지번이 법적으로 공부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번이 부여받지 않은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김포시는 이곳에 환지의 사용 수익이나 이런 관계, 이런 부분에 상관없이 재산세를 우리가 인정 고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모두 750억 원대의 재산세를 토지주들에게 물린 것이죠. 토지주들이 잠자코 있을까요? 당연히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소송 결과에 따라서 이 부분은 앞으로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경기판 19면 사회면 보시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직후 이 제주도에 다녀왔는지 여부가 논란이어서 경찰 수사까지 받고 있는 최대호 안양시장. 그런데 이번엔 최 시장의 부인 A씨가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단체의 대표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소식 다루고 있습니다. 최 시장의 부인 A씨는 지난 15일 밤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는데요.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 대통령의 지지단체 가운데 한 단체 대표에게 간접적으로 현금 100만 원을 건네면서 지지를 당부한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형사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에 대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경찰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을 찾는 관광객 가운데 의료 관광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의료 관광 수요가 늘고 이 연관산업 시장도 확장되는 추세입니다. 국내 의료 관광은 인천을 비롯해서 부산,
대구 등 자치단체마다 큰 관심을 갖고 집중 투자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런데 과연 인천의 의료 관광은 잘 돼가고 있을까요? 이 여건은 만족할 만할까요? 이 채워야 할 부족한 부분은 무엇일까요?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의료관광실무협의회 권순철 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국내 의료관광 시장에서 이 인천은 전국 몇 위 정도에 들고 있습니까? 해마다 해안자 유치 실적을 연말에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2012년, 17년 12월 30일 기준 서울, 경기, 대구에서 4위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 유치환자 수는 14,572명이었습니다. 인천. 네, 그렇군요. 인천 의료관광의 인프라와 수준이 이 타 지역과 비교한다면 어떤 장단점을 지니고 있다고 보십니까? 인천의 가장 큰 장점이라면 접근성이 뛰어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한민국 관문인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이 있어서 세계 여러 국가에서 제일 먼저 접하는 게 인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장점이 있고요. 네. 또한 이제 인천은 해양 도시도 있고, 그다음에 역사성을 가지고도 있고, 더 나가서는 경제의 자유구를 느끼는 송도나 청라나 영종 같은 전문성을 갖춘 도시가 많이 있어서 큰 장점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단점으로는 서울과 너무 근접해 있다 보니까 많은 부분들을 서울에 치우쳐 있다고 생각해서 인천에 알리는 부분이 많이 약해져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서울에 이제 가려져 있는 이런 부분이 있군요. 그렇다면 이 타 지역이 인천보다 이런 측면에서는 훨씬 더 발달돼 있다, 더 낫다. 혹시 이렇게 보시는 대목은 무엇인지요? 서울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모든 인프라가 중심으로 돼 있어서 대형 병원은 물론이고 강남을 주축으로 있는 전문 병원들 타워, 또한 나가서 쇼핑 문화, 관광, 호텔 이런 부분들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서울은 우리나라에 잘 돼 있는 인프라고요. 또한 인천에 견줄 수 있는 대구라든가 부산을 비교하자면 대구 같은 경우는 인천처럼 공항이나 항은 없지만 지자체 자체적으로 의료진흥센터라든가 그다음에 마케팅진흥센터를 지자체의 관리를 꾸준히 해주고 있고 거기 전담 인력을 가지고 있어서 인천보다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 같은 서면에는 메디컬 거리가 조성이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인천에서 배워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인천의 의료관광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가미돼야 한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이 행정과 민간 차원에서 제각각 역할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인천에는 4개의 대학병원을 포함해서 한 3천여 개의 의료기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관들 중에 외국인 환자 유치 등록을 돼 있는 기관은 70여 곳에 불과합니다. 이 숫자는 서울이나 경기나 부산에 비해서 너무 부족한 숫자이다 보니까 의료관광 유치 실적에서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에서 많은 의료기관들이 외국인 환자 유치 등록을 할 수 있는 행정적 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개별이 아닌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질적으로 영적으로 정교화적으로 체계화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민간 영역에 봤을 때는 의료뿐만 아니라 의료 관광을 묶어서 의료와 온천을 같이 연결할 수 있는 웰리스 상품이라든가 또한 의료와 관광을 함께 할 수 있는 마이스 상품이 함께 되어서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인 플랜으로 갔을 때 지금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 인천의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회장님께서 몸담고 있는 인천의료관광실무협의회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우리 협의회 어떤 일을 주로 해오고 계시는지요? 인천의 의료실무협의회 회원들은 22개 의료기관들이 매월 정기 모임을 통해서 정보 교류도 하고 있고요. 또한 어떻게 하면 인천의 해안절 유치를 많이 할 수 있을까 그런 활성화 방안도 노력하고 있고 국내에 국외적으로 마케팅 활동을 어떤 식으로 할까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더불어서는 인천의 관광지를 알릴 수 있는 역할도 하고 있고요. 또한 시와 공사와 함께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이 어떤 게 있을까 또 우리가 동참해 주면서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은 어떤 게 있을까 노력하고 있고 그에 각자 많은 일들을 지원 사항도 같이 갖추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이 실무협의회 앞으로 향후 계획이나 구상은 무엇입니까? 가장 큰 과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외국인 환자 유치 등록 기관이 70여 개가 있는데 실제 활동하는 부분이 22기관밖에 안 되다 보니까 많이 부족한 상태고
외국인 환자 유치 등록 의료기관들도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을 전부 가입시키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둘째로는 인천시나 관광공사와 함께 활성화 정책을 논해서 제일 큰 저희 숙제인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협회로 가다 보면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인천의료관광이 주축이 돼서 전국 3위의 목표를 진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천의 의료관광 사업은 단순히 의료 쪽이 아니라 호텔 사업이라든가 관광 사업 여러 가지 합쳤을 때 그 연 1,000억 이상의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실제 우리가 못하고 있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부분을 놓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나 인천관광공사가 인천의료관광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들을 맡고 있는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인천시의 뭐 당부 또는 요청하고 싶은 말씀도 있지 않을까요? 저희가 부산이나 대구에 비해서 떨어지는 부분이 인천에 국제팀이 현재 생기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 팀원 인원이 좀 부족하고 또한 그 팀원들이 뭐 일회성이 아닌 2, 3년 갖고 의료관광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3, 4년 이상 꾸준히 그 업무에 충실하면 좋겠고 실제 인천관광공사의 인원들도 지금 팀장을 비롯한 4명이서 이 업무를 하기는 좀 벅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 나라 타겟별 전문가들이 포진해서 그 업무만 집중적으로 할 수 있을 때 인천의 의료관광이 발전되지 않을까 이렇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 지방자치단체 간의 무한 경쟁 속에서 인천 의료관광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민과 관의 끊임없는 소통, 또 협력이 중요해 보이는군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천 의료관광의 현실 그리고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도움말 주신 분 인천 의료관광 실무협의회 권순철 회장이었습니다. (11월 19일) 월요일 인천일보 TV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더 분발해서 내일 아침 돌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아름다운 자연의 신비가 느껴지고 잠시 머무는 것으로도 풍요로운 삶의 선물이 되어주는 바다와 도시가 살아 숨쉬는 생명의 터전 시흥시입니다.